자, 그 다음에, 그저, 어디를 한번 보냐면, 용의 물건은 건너뛰고, 그죠? 담보 물건에 가는데, 어디 가냐면, 여러분, 400페이지에, 담보 물건의 특질, 그지? 그거. 400페이지. 담보 물건의 무슨 질? 특질. 400페이지. 찾습니까? 예. 그거 이제, 그거 설명하려고 한다. 예. 그걸 담보 물건의 무슨 성? 특성. 그치? 그거를 담보 물건의 여기서는 특질이라고 하지만 담보 물건의 특성이라고도 그러고 담보 물건의 무슨 성? 통유성이라고 한다. 예? 통유성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그게 담보 물건의 특질, 그지? 특성 또는 담보 물건의 통유성,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몇 개가 있냐면 4개. 무슨 성? 무슨 성?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네 번째 물상대위성. 이렇게 몇 개 있다? 4개. 4개. 4개가 있는데, 몇 개? 4개. 4개가 있다, 그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그죠? 담보 물건에서는 항상 갑이 을에게 1000만원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무슨 자? 채무자잖아요. 갑이 을에게 1000만원 빌려주고, 항상 이 채권 하나, 그죠? 채권 성립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돈 못 갚을 때를 대비해서 물건을 찜하는 게 이게 담보잖아, 그지? 물건을 뭐 하는 거? 찜. 그래서 부동산을 찜하는 거를 무슨 건이라고 그런다? 저당권이라. 그래? 그래서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무슨 자? 채권자. 물건을 제공한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라고 하는데, 그지? 그럼 저당권자는 원칙 채권자다. 근데 이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 집에다가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채무자면서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 그지? 그 다음에, 근데 은행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담보물 가져와. 새빵 산다. 친구 병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집에 꼭 저당권 설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 친구 병집에다가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럴 때 돈은 을이 빌리고 병집에다가 병이 저당권 설정자가 되었을 때 이 병을 뭐라고 하냐면은 물상보증인이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뭐로 보증 섰다? 물건으로 보증 섰다. 뭐 없이? 채무 없이 뭐 지는 자? 책임지는 자. 뭐 없이? 채무 없이 책임지는 자.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보증인은? 물상보증인. 그지? 자, 요렇게 하는데, 그럼 어쨌든 채무자 집도 좋고, 안 그러면 누구? 제3자 집도 좋고, 그지? 물건을 잡아놓는 거, 이걸 담보 물건이라는데,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할 때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합니까? 물건, 그지? 이제 말 알아듣잖아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2달 동안 배운 거거든.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물건. 어디서 잘 나타난다? 경매. 경매가 되면 무조건 채권은 어디로 가는 게 정상? 끝순위. 그죠? 그럼 물건자부터 정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채권자, 만약에 돈이 적으면 금액에 뭐해서 비례해서 나눠 간다. 그지?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요 물건을 설정해 놨을 때 요 채권을 뭐라 하냐면은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한다. 예? 그럼 돈만 빌려줬을 때는 이걸 뭐 채권이라고 그러고, 저번에 했잖아요. 담보물건 설명. 그럼 요 소송을 제기하면은 이걸 뭐 피보전 권리다. 이렇게. 그래서 셋 다 실질적으로 같은, 실체는 같은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돈만 빌려줬을 때는 무슨 건? 채권. 담보물건 설정했을 때는 이건 채권을 뭐 피담보 채권.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는 뭐 피보전권리 이렇게 하자는 거지. 자, 하는데 어쨌든 그럼 이 이제 담보물건에서는 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는데, 그럼 여기서 어느 게 일반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하지만 여기서는 어느 게 주된 권리? 피담보 채권이 요게 무슨 된 권리고? 주된 권리고, 요 담보물건은 무슨 권리? 빨리 종된 권리지, 그지? 담보물건은 무슨 권리? 종된 권리, 그지? 그럼 항상 담보물건은 뭘 존재를 전제하냐면 피담보채권 존재를 전제한다. 예? 무슨 담보채권? 피. 저번에 있죠. 그래서 돈 갚았다. 그러면 이게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하고 난 뒤에 채무자가 무슨 불함? 저번에 완불함. 영수증 받아가 피담보채권이 뭐하면은 소멸하면 저당권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등기부상이 그대로 등기 남아있어도 그 저당권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그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종성이라는 말 쓴다. 부종성은 그럼 여기서는 뭐 어느 게 기준? 피담보채권이 기준. 다시 뭐? 피담보채권이 기준. 그래서 요 부종성은 소멸 요렇게 기억하고, 부소, 수반성은 수리 마수리 이전, 그지? 수리.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기준이냐면 아까 뭐 항상 뭐가 기준? 피담보채권이 뭐하면은 소멸하면은, 피담보채권이 뭐하면은 소멸하면은, 그래서 완불함 영수증 받았다. 피담보채권이 뭐하면은, 피담보채권이 뭐하면은 소멸하면은, 소멸하면 담보물건도 무슨 게? 담보물건도 무슨 게? 함께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무슨 성? 부종성. 그럼 부종성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슨 불함? 완불함. 영수증 받으면 무조건 저당권, 담보물건은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등기부상이 남아있어도 유효 무효? 무효.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갑이 병에게, 아니 정에게, 야, 내 대신 너가 1000만원 받아라. 이걸 채권 양도로 합니다. 무슨 양도? 채권이 이전하면 저당권도 무슨 게? 함께 이전한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저당권은 요 채권과 함께 움직인다. 그런 말이지. 그러면 요 수반성은 요 피담보 채권이 뭐하면은 이전하면은 뭐하면은 이전하면 담보물건도 무슨 게? 함께 이전한다. 함께 이전한다. 이게 무슨 성? 수반성. 어쨌든 이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돼야 된다? 등기가 돼야 된다. 그래?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불가분성은 채무자가 999만 9,999원 갚았습니다. 얼마? 999만 9,999원. 얼마 못 갚아도? 1원 못 갚아도 전부를 실행할 수 있다. 이게 불가분성. 불가분성은 999만 9,999원. 얼마 못 갚아도? 1원 못 갚아도 전부를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피담보채권 전액에 대한 피담보채권 전액에 대한 변제가 있을 때까지 담보물 전체에 대해서 담보물 전부에 대하여 담보물 전부에 대해서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 효력이 어떻게 하는 거? 미치는 거. 그럼 1원 못 갚아도 전부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그래? 이게 불가분성. 그럼 이 불가분성의 예외가 어떤 거냐면은 불가분성의 예외가 무슨 저당? 공동저당. 그래? 자, 그 다음에 물상대위성은 요 집의 저당권 설정에 지금 그럼 자, 요 아까 채권, 물권, 법률행위 몇 개? 2개, 그지?
근데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거든. 저당권은 무슨 건? 물건. 무슨 건? 물건. 뭐에 대한 권리? 물건. 그럼 요 집이 불나가지고 어쨌든 집이 불나가지고 없어져 버려. 아까 물건이 멸시나 아까 목멸, 소공, 포멸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공통소멸 사유.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예? 그럼 집이 불나가지고 물건이 없어졌다. 어쨌든 뭐 이유가 어쨌든 하면 저당권은 소멸하는데 하필 여기에 화재보험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보험이 들어있었다? 화재보험이 들어있었다. 그래? 화재보험이. 그러면 요 저당권자가 화재보험금을 어떻게 하면은 압류하면은 네, 요 저당권자가 화재보험금을 뭐 하면은 압류하면은 됐습니까? 요 화재보험금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무슨 먼저 자기 거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담보물이 다른 성질로 변한 경우, 담보물이 다른 성질로 변한 경우, 다른 성질로 변한 목적물 위에 여전히 담보물권 효력이 미치는 것. 이걸 무슨 대위? 물상대위. 됐습니까? 물상대위는 담보물이 다른 성질로 변한 경우, 다른 성질로 변한 목적물 위에 여전히 담보물권의 효력이 어떻게 하는가? 효력이 미치는 것. 이걸 무슨 대위라는 말을 쓴다? 물상대위라는 말을 쓴다. 예? 그러면 여러분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유치권은 시계를 수리하고서 뭘 잡아놔야? 시계, 자동차 수리하고 자동차. 그래서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 잡아놔요. 그걸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 성? 결연성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지? 그러면 시계를 수리하고 시계 잡아놨는데 시계가 필요하다. 애인이 사정 오늘 애인 만나기로 하는데 차고 가야 되는데 아저씨 시계 주세요 하니까 돈만 주세요. 아저씨 내 돈 없고 시계가 필요한데 시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럼 시계 찾아가고 시계 대신에 뭐 카메라 맡기면 유치권이 기준. 저번주에 했죠? 뭐가 기준? 유치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이게 무슨 성이 없어져서? 결연성. 무슨 성이 없어져서? 결연성이 없어서. 시계 수리비와 카메라는 무슨 성이 없다? 그럼 유치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그럼 카메라에 유치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래서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그치? 그래서 이 물상 대위에서는 어디에만 없다? 어디에만? 유치권에서는 됐습니까? 무슨 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연성이 있어야 유치권에서는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성이 없다. 그 외에 다른 유치권 빼고 결연성이 없어도 되는 다른 데서는 무슨 대위 있다? 물상 대위 있다. 요거 일종의 뭐 물상 대위의 예외지 뭐. 자, 뭐를 설명해? 기본이고 부종성, 수반성 이거 함께 움직이고 그 다음에 불가분성은 999만 9,999원 얼마 못 갚아도 1원 못 갚아도 전부 실행할 수 있고 근데 공동재당은 만약에 담보물 한 개에서 예를 들면 뭐 700만원 배당받았다. 나머지는 얼마? 300. 그지? 그 다음 물상대위는 어디에는 없다? 빨리. 유치권에는 없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가지고 있냐면 요거 하려고. 부종성의 예외. 부종성의 완화. 부종성이 없다. 해가지고 뭐 하냐면 건저당. 무슨 저당? 건저당. 그치? 무슨 저당? 건저당. 그치? 무슨 저당? 건저당. 자, 건저당 앞으로 무조건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요거다. 무슨 저당? 건저당. 꼭 해야 되는데 여러분 건저당 하면은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그래?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무슨 거래 계약? 외상 거래 계약을 하면서 무슨 거래 계약을 하면서
외상거래 계약을 하면서 나중에 대리점에서 여러분 외상으로 하면 누구는 좋노? 대리점은 무슨금 없이 자본금 없이 장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래서 그럼 대리점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리점에 물건 팔고 돈 입금시키고 물건 팔고 돈 입금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대리점 중에서 또 나쁜 대리점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럼 본사하고 신뢰가 쌓이면은 물건을 뭐 대량적으로 출하해가지고 어떻게? 대량적으로 출하해갖고 물건 팔아가지고 돈을 입금시키는 게 아니라 날라버리는 대리점들이 있더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외상거래하면서 본사에서 야 미리 담보물 제공해라 라고 잡아놓는 거 이걸 무슨 저당? 건저당이야. 그럼 이 미리 담보를 잡아놓고 나중에 대리점에서 돈 입금 안 시킬 때 요 물건을 가지고 배당받는 뭐를 정해놓는다? 최고액. 그럼 최고액을 얼마? 1억이라고 정하자 말이야. 됐습니까? 하고 언제 채권액이 확정되냐면 무슨 기? 결산기에 채권액이 확정돼. 자, 그럼 좋다. 요 저당권하고 비교하는데 돈 갚았잖아, 그지? 완불함, 영수증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소멸하죠. 이게 무슨 성이 있다? 부종성이 있다, 그지? 그지? 그러면 요 저당권은 채권에 부종합니다. 저당권은 채권의 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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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채권의 계속 해보니까 뭐 종속한다 이런 말이지. 무슨 건이? 저당권이. 그래서 요 저당권 지 혼자 독자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이걸 뭐 독립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저당권은 채권에 부종하니까 종속하다 보니까 채권과 관계없이 저당권 지 혼자 성립할 수 있는 걸 무슨 원칙이라고 하냐면 독립의 원칙이라는데 저당권은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슨 성이 있다 보니까? 부종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됐습니까? 예. 뭐 없이는 채권 없이는 저당권 지 혼자 절대로 독자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그게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건저당 돌아와서 그러면 본사에서 물건 출하했습니다. 그럼 대금을 받아야 될 무슨 자? 채권자잖아, 그지? 그러면 본사 대리점에서 나중에 물건 출하해가지고 물건 팔아가지고 돈 갚았습니다. 그럼 채권이 뭐 해도 소멸해도 건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부종성이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출하, 갚아, 출하, 갚아, 출하, 갚아, 출하, 갚아. 자, 수시로 돈 갚아가지고 채권이 소멸해도 0이 되어도 일반 저당권 완불함 영수증 받으면 막바로 저당권은 무효가 되잖아, 그지? 소멸하잖아, 그지? 말소 안 해도. 근데 건저당은 무슨 기가 되기 전에 결산기가 되기 전에 돈 갚아가지고 완불함 영수증 받아가지고 채권이 뭐 해도 소멸해도 건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성이 없다? 부종성이 없다. 자, 결산기의 채권액, 그럼 결산기의 금액이 확정되는데 결산기의 채권액 얼마? 결산기의 채권액 얼마? 모른다 하잖아요. 외상 많이 해가지고 대리점에서 외상 많이 해가지고 최고액보다 초과할 수도 있고 최고액 범위 내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미리 무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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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돈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 결산기에 채권액이 발생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결산기에 채권액 얼마? 모른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심지어는 결산기에 채권이 발생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어떨 때? 미리 돈 다 갚았을 때. 맞습니까? 예, 그래서 결산기에 채권액이 발생할지 않을지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건저당권은 성립한다 하는 게 무슨 원칙?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한다. 부종성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부종성과 독립의 원칙을 놓고 보면 저당권과 건저당권은 완전히 뭐다? 반대. 그래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꼭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건저당 하면 요거 외운다. 다음 주에 묻는다. 무슨 사? 본사, 대리점,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이나 뭐 저당권 어디야 등기법이나 할 때 무조건 머릿속에 요거 들어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으면 요거 적용하면은 가장 전형적인 거. 다시 무슨 사? 빨리.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다시 무슨 사?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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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결산기가 되기, 자, 그럼 여기 이제 부종성이 없다 하는 것은 무슨 기가 되기 전에는 요 일반 저당권은 완불합 영수증 받으면 저당권 소멸하지만 요거는 결산기 되기 전에 완불합 영수증 받아도 건저당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무슨 기가 되기 전까지는 결산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결산기 전에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도 피담보채권이 뭐하여도 소멸하여도 건저당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건저당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성이 없다? 부종성이 없다. 부종성. 일반 저당권하고 완전히 뭐다? 반대지. 그래서 건저당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건? 유치권 들어가는데, 무슨 건? 유치권, 그지? 유치권 들어가는데, 그지? 자, 유치권은 여러분 유치권은 그죠? 유치권은 뭘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까? 빨리.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담보물권 하잖아요. 담보물권은 항상 기준 뭐가 있어야 되노? 채권이 있어야 된다. 항상 아까 채권이 주. 그래서 선생님 헷갈려요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내용을 아니까 헷갈리고 기준. 뭐가 기준? 빨리. 채권에 대해서 변제받기 위해서 뭘 잡아놓노? 시계. 그 채권은 어떤 채권이고 시계 수리비 채권과 관계있는 물건. 카메라 수리하고 카메라, 시계 수리하고 시계, 자동차 수리하고 자동차. 옷을 세탁하고서 옷, 그지? 건축업자가 건물 짓고 건축대금 못 받았는데 건축주 부도나가 도망갔다. 건축업자들이 무슨 건 행사 중입니다.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출입 금지합니다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예, 그거 그래서 유치권에서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제일 중요한 단어가 피담보채권과의 무슨 성? 결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다른 것으로 교체돼 버리면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그지? 자, 그러면은 유치권의 특성을 한번 적어보자. 자, 유치권은 뭐? 특성인데 유치권은 자, 첫째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무슨 담보물권? 법정.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잡아놓을 그 결연성이 있는 목적물을 당연히 잡아놓을 수 있고, 이건 법정 담보물권이지 뭐. 그 다음에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다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유치권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물건은 등기하는데 부동산 유치권은 뭐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습니다. 등기하지 않고 네 번째 무슨 적유료? 유치 적유. 여러분 유치라는 단어가 이게 뭡니까? 점유. 점유에서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반환을 무슨 절? 거절. 저번 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유치권은 또 무식하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도 안 끼워준다. 근데 유치권자는 무식하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 담보물권의 본질은 무슨 변제입니까? 채권에 대한 무슨 변제? 우선 변제잖아요. 그지? 다른 사람보다. 근데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고 그 위아래도 없고 우선 변제 없으면 순위도 없고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무슨 대위도 없고 물상 무식하다.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시험 문제 잘 나온 게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 무슨 변제 없지만 우선 변제 없지만 요즘 뭐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무식하고 돈이 있으면 이기는 거지. 무식한데 뭐 없으면은 돈 없으면 바보 되는 거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죠? 무식하고 뭐 없으면은 돈 없으면 바보 되는 건데 무식하고 뭐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완전히 막가파로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은 시골 같은데 토지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할아버지가 현금은 없는데 재산이 50억 60억 이렇게 있거든. 노량진 같은데 제가 이제 노량진에서 강의를 했는데 노량진 제가 강의할 땐 그때는 지금은 노량진 그 막 학원타운이 건설됐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엄청나게 큰 그 건물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평당 5천만 원 하면 다 사람들이 미쳤다 했거든. 근데 요즘은 평당 1억 넘게 합니다. 한 평에. 와, 그 앞에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엄청 1억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 1억 주고 사도 이익이다 손해다. 이익이다. 왜? 큰 건물 몇 층? 30층씩 40층씩 올리면은 토지 가격 1억은 돈이 아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옛날에는 노량진 그 지금은 학원이 많지만 처음에 옛날에 제가 강의하러 들어갔을 때 그게 학원 없었거든. 학원 없었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만약 땅 한 40평 가지고 있으면 얼마입니까? 40억이지 뭐. 하고 거기에 지금 뭐 그냥 위에 옥탑방 만들어갖고 하숙생 뭐 임대하고 할아버지가 슬리퍼 신고 다녀도 재산이 얼마? 60억. 그러니까 막 쓰레기 아무 때나 버리는 거 할아버지 왜 버려서 말이 안 통합니다. 심각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갑자기 이게 막 이게 노력을 해서 이게 부를 축제하면은 자기가 그 자기 가진 거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말이 안 통한다. 많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국이 다 그렇잖아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치권자는 아까 있죠.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 우선 변제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실제에서는 다른 권리에 우선하는 것과 같다 이런다. 실제로 뭐 하는 것과 같다? 우선은 상대방이 돌려받으려면은 뭐 받으려면은 돌려받으려면 뭐 하냐면은 변제 안 하면 물건 못 돌려받는다. 심지어는 여러분 다음에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경매 배우고 나면은 제일 처음 경락받았는데 가보니까 뭐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 유치권. 그러면 돌려받으려면 뭐 해야? 변제해야 돌려받는단 말이지. 유치권자는 일단은 뭐 받기 전까지는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물건 반환을 무슨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에서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우선 변제권은 없다. 권 물으면 없다. 근데 실제에서는 우선하는 것과 같다 하면 이렇게 간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왜 무슨적 효력을 가지고 버티면 된다? 유치적 효력. 아까 유치는 점유해서 반환 무슨 거절. 그럼 만약에 어떤 물건이 있으면 물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유치권자는 무슨적 효력을 가지고 버티면 되노? 유치적 효력을 가지고. 그럼 경락받았던 어쨌든 그 물건을 돌려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뭐 하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물건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게? 그러면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무슨적 효력을 가지고 버티면 되고 유치적 효력을 가지고 반환을 거절하면 되고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은 또 유치권자는 경매는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 경매하는데 그걸 또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담보에서 저당권에서는 경매는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다 이렇게 그러거든. 근데 유치권에서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물건을 돈으로 만들기 위한 환가를 위한 경매랍니다. 그럼 만약에 아까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아까 무슨적 효력을 가지고 버티면 되고 유치적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을 때는 경매에서 자기 돈 챙기면 된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데 경매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먼저 가져갑니다.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경매할 필요 있다 없다? 없고 무선적 효력을 가지고 버티면 되고 유치적.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는 경매에서 자기 것 챙기면 돼. 그걸 그래서 유치권자의 경매를 뭐를 위한 경매? 빨리 환가를 위한 경매 그럽니다. 뭐를 위한 경매? 환가. 자, 그럼 좋다. 특성. 그래서 이 유치적 효력은 점유에서 변제받을 때까지 반환을 무슨 절? 거절 하는데, 그 다음 5번 유치권자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그럼 점유에서 반환을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뭐 간접 점유에 한 유치권도 된다 하는 거. 요거. 자, 여러분 요거 잘 냅니다. 간접 점유. 무슨 점유? 간접.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저 고급 시계 수리했습니다. 5억짜리, 예를 들면 5억짜리 시계를 수리했단 말이지. 얼마짜리 시계를 수리했다? 5억. 근데 한 3일 있다가 소유자가 찾아간다는데 잘못하면은 그 강도도 들어오고 도둑놈도 들어오고 불안하다. 그래서 어떻게 그 소유자가 맡긴 사람이 찾아가기 전까지 어디에? 은행 금고에 맡겨놨습니다. 됐습니까? 시계 수리해가지고 어디에? 은행 금고에 맡겨놨다. 그러면 은행은 뭐? 직접. 시계 수리점 아저씨는 뭐? 간접. 그래서 간접 점유한 유치권도 된다. 자, 근데 이제 요거 가지고 잘 내는데, 그럼 아까 좀 고급 시계 수리했다, 은행 금고에 맡겼다, 은행은 직접, 유치권자는 간접인데, 그걸 누구한테 돌려주고, 채무자한테 돌려주고, 누구한테 돈 안 받고 채무자한테 돌려주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잘 나온다. 그럼 자, 그러면 간접 점유한 유치권도 되는데, 아까 은행 제3자를 직접, 유치권자를 무슨 접? 간접으로 하는 유치권 되지만 누구한테 돌려주고, 채무자를 직접으로 하고 유치권을 간접으로 하는 유치권 된다는 지문이 너무 OX, X.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꼭 나옵니다. 다시 간접 점유한 유치권 된다, 안 된다? 빨리. 된다. 되는데 그냥 간접 점유한 유치권 된다 하면 O. 근데 누구를 직접으로 하고? 채무자를 직접으로 하고 유치권을 간접으로 하는 간접 점유 유치권 된다 하면 OX, X. 그죠? 지금 됐습니까? 예, 잘 나온다, 요거. 그 다음에 6번째, 점유하고 있으면 과실 수취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과실이 수취되면 유상으로 수취하는데, 아까 만약에 어떤 유치권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뭐 과실이 생겨나면 과실이 생겨나서 자기 거 먼저 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지만 다른 권리에 뭐 하는 것과 같다? 우선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한다. 예? 과실 수취권이 있고, 그 다음 7번째. 자, 무슨 변제권 없다. 우선 변제권 없고,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8번째 뭐도 없고, 순위도 없고. 됐습니까? 없고, 그 다음에 9번째 무슨 권은 있다. 경매권은 있습니다. 무슨 권이 있다? 경매. 그럼 여러분 일반 저당권에서 아까 경매는 무슨 변제를 위한 경매?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지만 여기는 뭐를 위한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10번째 뭐 아까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결연성.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 성? 결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물건이 다른 곳으로 바뀌어버렸다.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유치권 소멸한다. 그걸 무슨 대위 없다? 물상대위성은 없다. 이제 결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상대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째. 자, 근데 여러분 요것도 잘 내는데 변제기. 무슨 기? 변제기. 여러분 저당권에서는 항상 저당권하고 비교합니다. 저당권은 변제기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뭐합니까? 채권자는 실행할 수 있죠. 그래서 저당권에서는 변제기가 무슨 요건이다? 실행요건. 무슨 요건? 실행요건이지만 여기서는 변제기는 승립요건이다 하는 거. 됐습니까? 요 저당권에서는 변제기가 저당권에서는 변제기가 무슨 요건? 실행요건이지만 여기서는 무슨 요건? 승립요건. 그 다음 13번째.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법정 담보 물건이지만 무슨 담보 물건이지만 법정 담보 물건이지만 여러분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유치권은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계 수리하면서 내 유치권 인정 안 하고 시계 돌려주고 돈은 다음에 갚을게요 하니까 시계 수리점 아저씨가 무슨 K? 오케이 하면은 유치권 성립하지 않고 돌려주고 채권만. 그래서 요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유치권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라는 말은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잡아놓을 수 있지만 유치권 인정하지 않고 시계 돌려주고 돈은 다음에 갚기로 한다 하는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유치권 배제 특약 할 수 있다. 예? 유치권 무슨 특약? 배제 특약 어떻게 하다? 가능하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이거 하고 많다. 막 한 30개 있다. 많이 안 하고 그냥 한 요거만. 선생 마음이지 뭐 계속 하고 싶으면 계속 하고. 그 다음에 또 14번째. 요 유치권하고 요 동시행 항변권하고 여러분 유치권은 물건 반환을 거절,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하는 거고,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는 다음 주에 할 텐데 너가 이행하면 나도 동시에, 너가 이행하면 나도 동시에, 너가 이행하면 나도 동시에, 너가 이행하면 나도 동시에, 너가 이행하면 나도 동시에. 한마디로 무슨 치기? 박치기. 이게 동시행이다. 무슨 치기 하자? 박치기. 돈 주고 물건 주고. 근데 매도인이 물건 안 주면 나도 뭐 돈 줄 수 없다. 일방이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 일방이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고, 요거는 물건이고 거절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다. 예? 요건 물건 반환을 거절, 요건 물건이고 요거는 무슨 건? 채권이지만 배척하는 게 아니라 무슨 존? 병존.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 무슨 존할 수 있다? 병존할 수 있다. 그 다음 15번째.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요 아까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만약에 파산했을 때 뭐 했을 때?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자기 거 먼저 챙길 수 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 거 먼저, 그걸 별제권이란다. 이게 파산 시 무슨 권은 있다? 별제권.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파산 시 무슨 권? 별제권. 그 다음 16번째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만약에 여러분 시계 수리했는데 새 시계는 10만원, 새 시계는 얼마? 10만원, 수리비는 2만원인데 그럼 계속 돈 안 갚잖아요. 새 시계는 얼마? 10만원, 수리비는 지금 얼마? 2만원. 근데 돈 계속 안 갚는다. 뭐 할 수 있다 했습니까? 아까 경매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지? 경매해갖고 어쨌든 만약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경매해갖고 자기 거 챙길 수 있잖아요. 근데 경매 비용이 98만원. 그럼 그런 경우 경매 못 하잖아요. 새 시계 얼마인데 10만원. 그런 경우는 시계 가격 계산하고, 됐습니까? 시계 가격 계산하고 자기 수리비 빼고 나머지 차액 돌려주는 거, 이걸 간이변제 충당이다 이란다. 예? 무슨 변제 충당? 간이변제 충당. 요거는 점유하는 담보, 점유하는 담보에서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점유하는 담보는 우리 민법에서 점유하는 담보는 어느 거? 유치권과 질권이지 뭐. 유치권과 질권에서는 요 간이변제, 저당권에서는 원칙적으로 간이변제 충당 못한다. 왜? 점유하는 게 아니고 뭐 해놓는 거니까 등기. 되겠습니까? 무슨 변제 충당? 간이변제 충당. 그 다음 요 17번째 요거만 하고 그만하자. 예? 여러분 아까 했죠? 그 부정성. 무슨 성? 부정성은 아까 무슨 불함? 완불함. 영수증 받으면 저당권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잖아. 그지? 자, 요거는 원칙은 아까 시계를 수리하고서 변제기가 되면 시계를 당연히 잡아놓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당연히 잡아놓을 수 있잖아요. 그지? 어떻게? 당연히. 그래서 요걸 만약에 그러면 돈 갚았다. 갚으면은 유치권은 당연히 뭐 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유치권은
담보 물건 중에서 부종성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한다. 예? 담보 물건 중에서 부종성이 무슨 성이? 부종성이 어떻게 하다? 가장 강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말고 많다. 한 26개까지 간다. 근데 여기까지만. 요 안에 거 다 하면은 거의 나중에 그냥 문제 풀이해가 돌리면 맞출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기본적인 거 한 개만 찍으라 하면 어느 거? 피담보 채권가의 무슨 성? 결연성.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지? 하고 물상 대응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변제 없고 우선 변제 없고 대신에 경매권 있고 그 다음에 유치적 효력.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무슨 점유? 간접 점유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변제기, 승립 요건. 자꾸만 요거 가지고 기억한다. 이거 말고 안에 또 많은데 그거는 이제 조금 고도의 어려운 것들은 다음에 이제 그죠? 한 3월달이나 1월달, 2월달이나 이때 가서 또 하면 되고 일단은 여기 있는 건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유치권에서 잘 내는 게 뭐를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은 여러분 임대차에서는 비용 누가 부담하느냐 하면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그래서 임차인이 수리했다. 필요비, 지출, 즉시, 유익비 종료시다 말이. 다시 임대차에서는 비용 누가 부담한다? 빨리. 임대인. 그래서 임차인이 수리했다. 필요비, 지출, 즉시, 유익비, 종료시인데 자 그러면 요 임대차 기간 중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필요비는 지출, 즉시, 유익비, 종료시인데 안 주더라 말이지. 끝나도 안 주더라. 끝나도 안 주더라. 무슨 비? 비용 사안청권이 있다. 여전히. 못 받은 거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이. 비용 사안청권 행사할 수 있고 안 주면은 끝나고도 안 주면은 무슨 권 행사? 여러분 집 누구고? 임대인 거잖아요. 집은 누구고? 임대인 거. 그 비용은 어디서 발생했으면 그 집 해갖고 집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대게. 그래서 요거 잘 논다. 임대차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대게. 무슨 건 행사? 유치권. 근데 무슨 차이니? 무슨 차이니? 착해가지고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비용 안 받았지만 돌려줬다. 돌려줬을 때는 몇 월 안에 돌려주고 난 뒤에 몇 월 안에 돌려받았냐면 6월 안에 제척기간이고 6월 안에 돌려받아야 돼. 6월 안에 못 받으면 돈 아예 못 받는다. 요 3단계 꼭 기억한다. 이게 임대차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건 행사? 빨리 유치권. 그럼 유치권 그럼 반환을 거절하면서 비용 줄 때까지. 근데 단순히 점유하고 있다 사용료 안 준다. 근데 계속 사용하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경우는 무슨 료도 줘야 된다? 사용료는 줘야 된다.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뭐 했다? 임차인이 착해가지고 뭐 했다? 돌려줬다? 몇 월 안에 돌려받아요? 빨리 6월. 요 3단계 꼭 기억한다. 이게 요거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자 임대차 시험은 요거 가지고 나온다. 요거 가지고 가벌병으로 이거 가지고 그러면 임대 나가세요. 뭐 하세요? 나가세요. 안 나가면서 비용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요 임차인은 불법 점유. 불법 점유 중에 또 비용 사안청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하겠지만 도둑놈도 비용 사안청권이 있다. 203조에 한 비용 사안청권이 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비용 사안청권은 있지만 무슨 건 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무슨 건 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불법 점유 중에 비용 들어갔다 비용 사안청권이 있는데 무슨 건은 안 된다? 유치권. 요거 잘 된다. 기간 중에 들어갔다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건? 유치권. 나가세요. 안 나가면서 비용 들어갔다 비용 사안청권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무슨 건 안 된다? 유치권은 그런 거 기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저당권 정리하면서 계약법 조금 하고 그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